안녕하세요. 해완 컨설팅 연구소 소장입니다. 정법과 시사를 바탕으로 하는 인문학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논어 수리편 10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수리편은 항상 말씀드린 대로 공자께서 제자들한테 학문을 가리키면서 있었던 각종 에피소드에 대해서 남긴 말들인데, 오늘 문장이 좀 기네요. 길더라도 뭐 그렇게 내용은 복잡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보면 자위, 안연왈, 용지적행하고 사지적장하였다. 유아여 이유시부인저. 여기까지가 이제 한 문장이고요. 요 내용을 보니까 자위, 안연왈, 그러니까 공자께서 안인을 불러서 안인을 일으켜서 안연을한테 뭐라고 얘기하니까 왈 그랬다. 용지적행. 이때 용이란 말은 선다는 뜻이거든요. 누가 쓸까요? 이때 쓴다라면 말은 문장의 내용을 보니까 뭐 왕이나 주군이나 자기를 채용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네요. 누가 나를 써고자 한다면 내가 행했다. 내가 거기에 가서 행했다. 그런데 사지적장이라 버린다면 즉 나는 감추었다, 언둔했다. 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유, 오로지 나와 여, 더불어 여자, 내가 너와만이, 너이자, 그러니까 나와 너와 더불어만이 오로지 유시라,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것 뿐이다 라고 그런 얘기네 하네요. 내용 보면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나를 쓰라고 하면 내가 거기에 흔쾌히 가서 일을 하고, 자 누가 버리면 그렇게 언둔을 했다는 참, 언둔을 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은 안녕 너와 나와 둘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나 봅니다. 이 말은 이런 얘기죠. 내가 어떻게 관직을 여기 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누가 너를 그만두게 했다고 그러면 나 흔쾌히 거기서 날 그대로 채용해달라고 유지시켜달라고 하부를 하지 않냐고 그대로 언둔을 했는 거죠. 언둔한 거고, 누가 날 또 써달라고 한다면 누가 날 쓴다는 그러면 한다면 흔쾌히 또 가서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것도 내가 자유스러운 거죠. 그렇죠? 어떤 내가 스스로 관직에 나아가려고 또 발부둥 친 것도 아니고, 누가 날 쓴다 그러면 흔쾌히 가서 해주고, 나 그만두라 하면 그만두고, 그러겠지. 시간에서 뭐랄까요? 군자의 도리를 다 한 거죠. 그죠? 군자의 도리. 근데 그렇게 오히려 할 수 있는 사람은 안녕과 나 뿐이다. 우리 안녕은 안회라고 하는데, 회야, 이름이 회인데, 그만큼 공자가 가장 아끼는 제자고, 또 공자 살아생전에 또 안녕이 젊은 시대에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통곡을 많이 했다 합니다.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하늘을 나를 버리는구나, 그렇게 통곡을 했는데, 그만큼 안녕이 아끼는 제자입니다. 아끼는 제자인데, 이와 같이 일찍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그만큼 안녕을 아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와 같이 안녕을 은근히 자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와 같이 옆에서 듣고 있던 자로가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로는 또 스승한테 물어봤네요. 자로왈, 공자한테, 공자께서는 상군을 행동한다는 움직인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이때 상군이 요즘처럼 공군, 육군, 해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많은 군사 그런 의미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세계 사단을 상군사령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군단, 사단 위에 군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군단을 또 세계의 군단을 움직인다면 적수여
그러니까 숫자는 누구 숫자거든. 누구와 더불어 행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로는 제가 지난번 말한 대로 힘이 세잖아요. 뭐 길거리 깡패 같은데 그만큼 그래도 자로가 공자는 자로를 좀 많이 아꼈죠. 좀 힘만 갖고는 하지 말고 자꾸 머리를 좀 가져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그 대목이 나옵니다. 누가 더불어 상군을 움직일 것인가라고 물었죠. 그래서 자왈 공자께서 말했는데 포호라 포자는 맨손으로 뭐 포획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짐승을 잡는. 그러니까 포호 호랑이를 맨손으로 잡네요. 그리고 빙하 빙자는 걸어 다닐 빙자거든요. 물하자 물리를 뭐 걸어 다닐 수는 없지만 뭐 강을 건넌다는 그런 뜻이겠죠. 강을 건너고 맨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고 또 아무 장비도 없이 물을 건너는데 사이무회자라. 그러니까 그렇게 건너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호랑이를 때려잡기는 하더라도. 근데 죽는 거에 대해서 무회자라. 아무 회도 없는 그런 사람은 오불여야라. 나는 그런 사람과 더불어 불려 함께하지 아니한다. 요거는 바로 자로가 좀 요렇게 하는 행동이 같습니다. 자로가 힘이 세니까 뭐 호랑이도 때리잡고 맨손으로 쉽게 용맹스러운 거죠, 그죠? 나는 용맹스러운 자와 갖고는 나는 더불어 하지 아니한다. 그럼 어떤 사람은 하냐? 필야 임사. 그러니까 반드시 일을 만든 데 있어서는 이런 구는 걱정할 구자거든요. 뭐 송구스럽다 하잖아요. 송구스럽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일을 맡은 데 있어서는 미리 걱정을 잘 한다는 말은 뭐 일을 어떻게 잘 일을 처리할까 생각을 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그리고 모를 좋아한다. 모는 이런 뜻이겠죠. 도모, 계획한다는 거죠. 그렇게 잘 도모를 하고 성자, 그렇게 이로운 사람과 더불어 한다. 어떤 군사를 움직일 때 힘을 장수는 뭐 시킨 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 장수를 시킬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과 나는 더불어 하지 너와 힘이 있는 자는 안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여기도 대목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죠. 공자께서는 자로한테 너는 아무리 힘이 있지만 이런 게 없지 않느냐. 바로 요 구와 도모를 잘 하지 않지 않느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 걱정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도모도 호모를 하듯이 잘 해야 되는데 하물며 상군을 움직이는 데 입장에서는 더더욱 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너는 아직 거의 부족하니까 너를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까 한 자리에서 안냐를 은근히 지금 나는 누가 나를 써주면 은근히 난 그들에 따라가 해주고 나를 버리면 거기서 버린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않냐고 뭐 언둔생을 하겠죠. 그죠? 그렇게 내 스스로 그러니까 성인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나와 안전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로가 은근히 시기 질투를 하겠죠. 그렇죠? 나같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뭐 군대는 나와 같은 사람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공자는 너는 아니다. 너는 뭐 쉽게 호랑이도 맨손으로 잡고 강도 말이야 아무 시 없이 맨몸으로 건너니까 군대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니도 좀 깨달아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도모도 하고 잘 사려 깊게 생각해서 처리를 해라고 공자가 자로를 다독거려 주네요.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 문장을 갖고 현대적으로 어떻게 풀이를 해볼 것인가, 응용할 것인가. 여기에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로가 행기는 안전한테 시기 질투를 좀 하네요. 그렇죠? 서생자한테 시기 내지 질투를 하네요.
근데 세상사 사기 시기를 한다든지 질투를 한다는 것은 뭐 때문에 할까요? 자기가 어떤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게 질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기만 떳떳하다 그러면 뭐 누가 나를 시기를 하든 누가 질투를 하든 아무 상관없잖아요. 누가 나를 시기하고 질투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뭔가 모르게 내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나를 시기를 하고 질투를 내가 스스로 하고 있지 않느냐, 바로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요거 자료를 보면 남을 그 스승을 시기나 질투할 필요 없는 거고, 누가 내 그대로 시기 질투를 하지 말고, 야 어떤 거 되냐면 나를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죠. 되돌아보고 왜 안년한테만은 이렇게 공자께서 칭찬을 하는지, 그렇게 질투하지 말고 내 스스로 뭔가 부족하니까 딱 갖춰놔야 되겠다 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공자도 그걸 파악을 하고 힘만 갖고는 하지 말고 뭔가 모르게 잘 사력 있게 행동하고 뭔가 모르게 잘 일을 추진할 때는 호모 잘 도모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만약에 자로가 깨달았다면 훌륭한 장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누가 나를 만약에 비난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것도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지 상대방에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공자께서는 이 안년은 칭찬했지만 요 자로는 쉽게 말해서 좀 무시한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무시했을 때 자로가 반드시 그 취할 행동은, 우리도 누가 나를 한다고 했다면 그만큼 왜 내가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느냐, 나의 행동을 우선 한번 고쳐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내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누가 날 무시하거나 그리고 내가 화를 내버리면 내가 그만 발전이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화를 내버리면 상대방은 또 계속 무시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실력이 없다고, 이와 같이 내가 앞으로는 공자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맨손으로 호랑이 안 잡고 맨손으로 빈몸으로 물을 안 건너고 이렇게 계략을 잘 말씀드렸다 그러면 칭찬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도 누가 날 어떤 예를 들어서 무시를 한다, 그러면 상대를 비방하지 말고 내가 과연 상대가 요구하는 조건을 갖춰졌냐 안 갖냐 한번 살펴보고, 그게 부족하다 싶으면 내가 더 갖춰 나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리편 10번째 문장은 이와 같이 누가 나를 평가를 할 때 그게 만약에 나를 좀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낮게 평가되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좀 더 갖추려고 노력을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